여기 웹툰이 시작되자마자 욕을 먹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판사. 주인공은 금은방을 털었고 그로 인해 봉사활동 200시간을 종사하도록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에 강력하게 부인하는 주인공이었고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판사의 심기를 건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소세지 하나를 날려버리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은 법정 모독, 죄질 불량, 교화의 여지가 없어 주인공이자 피고 이윤성은 소년법 9호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엔 어마무시한 학교 일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양천 정보통신학교라는 곳에서 많은 일진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곳은 양천 소년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온갖 잡다한 범죄 미성년자들이 즐비했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양천소년원 교정관 이곽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이윤성을 담당하는 교정관이었죠. 하지만 이 교정관도 깨끗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주인공은 이곽현에게 미성년자와 원조 교제를 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당황하는 교정관 이곽현, 그리고 주인공은 너무나도 자세히 이 부분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교정관의 약점을 잡아버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곳에 촉법 소년들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주인공 이윤성을 알아보는 한지훈이 있었습니다. 반갑다며 이따 점호 끝나고 만나자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한 얼굴과 눈빛이었죠. 사실 한지훈이 주인공을 알고 있었던 이유는 중학교 동창이었고 한지훈이 괴롭히던 왕따였기에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얼마 후 이 둘은 만나게 되고 과거 윤성이를 괴롭혔던 것처럼 대하는데요. 또한 주인공의 아픈 옛 과거를 떠올리게 하며 윤성이를 자극시키는 한지훈이었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은 한지훈이 보고 싶었다며 이곳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뽀뽀를 시전하더니 그대로 혀를 깨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니킥을 시전하죠. 뒤에서 이윤성을 떼어내려는 이들마저 쉽게 제압해버리는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양아치답게 강목으로 주인공을 제압해보려 하지만 쉽게 당해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지훈은 과거 왕따였던 주인공 이윤성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의문을 품게 되죠. 교정관이 이곳에 나타났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그리고는 한지훈이 과거 주인공에게 한 짓은 그 축에도 못 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번 사건은 전 킥복싱 아마추어 메달리스트인 박상철에게도 소식이 닿게 됩니다. 과거 박상철은 주인공에게 오줌과 음료의 맛을 구별하는 말도 안 되는 실험을 감행하였고 세상 모든 게 궁금했던 박상철에겐 주인공 윤성이는 그저 실험쥐일 뿐이었죠. 그리고 박상철과 그의 친구들은 강제로 주인공의 집으로 놀러갔고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왼쪽에는 지울 수 없는 큰 흉터가 남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뻔뻔함, 괴롭힘에서 가장 무서운 건 말이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라는 걸,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그 공포에 대한 상상력은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촉법이라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의 가정은 화재 보험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보험 사기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으로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은 이 모든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몸에 타투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 주인공은 박상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발차기를 시전하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주인공은 박상철에게 손가락 하나로 프로 킥복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박상철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고 눈에 파스를 뿌려버립니다. 그렇게 눈을 차단시켰고 엄청난 싸움 기술을 선보이며 박상철을 제압해버리죠. 그렇게 5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틈나는 대로 기절시켰더니 총 합 898회째 기절을 당하는 박상철이었죠. 그리고 여기 소년원 책임관 김청욱, 주인공에게 약점 잡힌 이곽현 과장의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편의를 봐주고 있었죠. 그렇게 6일 뒤면 이곳에서 출소하는 주인공, 그렇게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윤성이를 찾아온 면회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남매라는 설정으로 이곳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이 쫓고 있는 다음 타겟인 조영범은
강남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적도 좋고 각종 대회 수상 기록에다가 학생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죠. 남들이 보기엔 모범생이지만 그 속내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박상철을 1200번에 기절시킨 끝에 이곳에서 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주인공을 찾아왔었던 의문의 조력자 조한나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는 곧장 분장을 했고 조영법이 있는 세아 고등학교에 진학하러 갑니다. 주인공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들을 발로 차버리며 제대로 된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그렇게 입학하자마자 난동을 핀 주인공을 찾아온 학교 양아치들. 하지만 주인공이 이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 명품이었다는 점이었죠. 이 뒤에는 물주가 있다는 뜻이었고, 그렇게 세아고등학교 3학년 통합장 김상욱마저 참교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조영범이 보게 되죠. 그렇게 주인공과 마주하게 되었고, 조영범은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주인공을 스카우트하려 했죠. 그러자 정체를 밝히는 주인공. 그렇게 두 번째 복수가 시작됩니다. 조영범에게 접근했고 신뢰를 얻기 위해 같은 부류가 되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순한 폭력으로는 조영범을 잡을 수 없고 늘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 위해 지옥의 늪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시작인 최경민, 조영범이 가지고 있는 건물 내에서 나쁜 짓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운영하는 쉼터, 언뜻 보기엔 그냥 쉼터 보호 동의서 같지만 교모하게 사기대출 조항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많았죠. 그렇게 주인공을 몰래 테스트하였고 이로 인해 조영범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조영범의 범죄 현장으로 완전히 들어왔고 1차적으로 최경민을 먼저 참교육해줍니다. 이들은 주인공의 친누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일진들이었죠. 사실 과거 주인공은 박상철에 의해 화재 사건이 있던 이유로 주인공의 가정은 임시 대피소에서 나와 공공기관, 영계주택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반지하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피해자들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한창 사춘기인 17살 누나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집안 소식에 주택에 찾아온 주인공의 누나, 그리고 주인공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들키게 되죠. 분노한 누나는 이성을 잃었고 중일이었던 이들이 고등학생인 누나를 덤비기엔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 많이 흥분한 조영범. 그렇게 조영범은 주인공의 누나를 불러내는 데 성공했죠.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남성에게 연상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너무나도 큰 자극이었던 것이었죠. 이 와중에도 헛소리나 하고 있는 조영범을 참교육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수치심과 굴욕감이 몰려왔고 여자한테 맞았다는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이 조영범을 분노케 했습니다. 결국 아빠 차를 몰래 가지고 온 조영범은 큰 사고를 냈고 결국 주인공의 누나는 두 다리를 잃게 되었죠. 그 뒤로 육상을 포기하고 수영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최경민을 박살내고 법적으로나 물리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과 관련된 모든 걸 하나씩 부서뜨리겠다고 각오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조영범,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알람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경민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줍니다. 최경민은 죽은 채 발견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건 물론 주인공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닌 조영범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될 거라고 하죠. 일전에 조영범이 주인공에게 넘긴 대포통장, 활동비와 보너스가 들어올 거라고 했었죠. 이를 활용하여 최경민이 가지고 있던 조영범의 사업체를 모두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조영범이 운영하는 온갖 더러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조영범은 모범생의 가면을 쓰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한 선생님이 조영범을 데려갔죠. 사실 이 선생님은 조영범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장본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조영범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선생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여선생에게 조영범이 선생님의 자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첫 번째로 조영범을 최악의 변태로 만들어버리는데요. 그렇게 선생님들과 경찰에게 쫓기는 조영범을 기절시키고 수영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 바닥에는 압정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주인공의 누나는 미성년자 성희롱 관련 논란도 빚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자극적인 주제는 진위 여부를 떠나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고 그야말로 성곤위를 구르는 느낌이었죠. 비명을 질러도 끝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공포의 낙인, 자극적인 장면만 보고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주인공의 누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재현해냈고 조영범에게 누나가 겪은 고통을 가시로 된 길을 구르게 해주고 싶었다는데요. 그렇게 조영범을 확실히 참교육시켜 주었고 자금 연락책, 사업체, 의료 기록, 돈 세탁 업체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비밀 장부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조영범은 참혹한 비극을 맞이했죠. 조영범이 해왔던 악행은 부모에게까지 알리게 되었고 부모 동의서를 얻어내 조영범을 정신병원에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조영범은 1차 승인자인 주인공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다음 타깃 신민우에게 향합니다. 수려한 외모와 능글맞은 입담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신인 배우. 일각에서는 여자 문제로 잡음이 많다는 평이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다져진 연기력, 튼튼한 코어 팬층을 보유한 덕에 별 문제 없이 연예계에서 활동 중이었죠. 스튜디오에서 난리치는 신민우에게 다가온 주인공, 그리고 물건만 전달해주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번째 타투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또한 그곳에는 신민우의 고등학교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민우는 이전에 조영범보다 더 악랄했다는 주인공이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주겠다는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신민우는 주인공을 가장 먼저 괴롭혔던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런 접점도 없던 사이였지만 화장실에서 불량배들을 마주친 날이, 양아치들을 마주친 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화 한번 안 해본 친구가 친한 척 말을 걸고 부탁까지 했고 주인공은 그게 순수하게 부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찍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민우는 촬영을 끝내고 의문의 소포와 이걸 보낸 남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노빠꾸로 다가오는 주인공, 야구 배트로 창문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신민우를 사정없이 패며 그대로 실신시켜버리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을 뒤처리하기 위해 신민우의 엔터 회사 사장 유원동이 나서 주인공을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제압하고 신민우가 있는 병원까지 찾아옵니다.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신민우의 집까지 찾아왔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주인공이었죠. 사실 주인공 이은성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신민우를 도발해서 신민우의 옛날 모습을 끄집어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던 신민우는 이은성을 한참 괴롭히고는 항상 사과를 하러 왔죠. 그 이유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밑밥이었고 그렇게 그 장면을 엄마가 보고 있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신민우는 주인공을 상대할 폭주족 크루 백토로를 준비시키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이 먼저 이들을 찾아왔고 혼자가 아닌 주인공에게 큰 빚을 지게 된 건창수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 모두를 제압했고 주인공이 창수에게 준 돈을 다시 윤성이에게 주는데요. 사실 이 돈은 누나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다시 받지 않고 떠나는 윤성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신민우는 소속사 사장에게도 모든 걸 그만두자는데요. 사장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신민우는 과거 주인공을 함께 괴롭혔던 손정환에게도 전화를 하며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은성에게 당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치자고 제안하죠. 다시 과거로 돌아와 윤성이의 누나가 죽고 나서 윤성이의 집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윤성이의 엄마는 실성하기 직전이었죠. 집은 불타 없어졌고 누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미치지 않는 게 이상했죠. 그리고 엄마는 신민우를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게 신민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윤성이의 엄마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엄마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인공의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서입니다. 이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들을 악이용하는 신민우였습니다. 주인공 엄마의 휴대폰에 피싱 앱을 깔았고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을 털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누나의 목숨값이었죠. 그렇게 현재로 다시 돌아와 손정환에게 제안했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선의 선택으로 진심으로 이윤성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연예인 생활을 계속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죠. 몇 대 얻어맞긴 했지만 앞으로 매년 주인공의 누나 납골당에 와서 죄를 씻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민우는 한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고 곧바로 광고를 찍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렇게 인생 최고의 고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터 회사에서 신민우와 대표가 얘기를 하던 중 주인공이 나타났죠. 신민우의 학교 폭력에 관해 취재를 왔다고 합니다. 신민우에게만 잡힌 스케줄만 현재 13개,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논란될 시 위약금을 물겠다는 계약으로 인해 합해 25억을 물게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 모든 건 주인공이 엔터 사장에게 제안한 일이며 이들이 계획한 행동이었죠. 그렇게 위약금은 회사에서 내주기로 한 대신 20억을 갚을 능력이 될 때까지 사장이 개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신민우는 음지에서 VIP를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엔터 회사의 사장, 이 사장이 이윤성에게 손을 잡은 이유는 사실 연예인은 아무리 망하더라도 어떻게든 뽑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직 신민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기강을 확실히 잡고 앞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겠다고 하죠. 문제는 이윤성, 결국 이윤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주인공 이윤성이었죠. 그리고 여기 조한나와 주변 모두가 이윤성을 돕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3단 봉을 챙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인공을 처리하기 위해 세운 계획 가까스로 조한나가 이를 구해줍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조한나,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끝을 내겠다며 플랜 B를 실행시키는데요. 그렇게 권청수와 회의를 했고 이전에 언급되었던 최경민을 이용해서 신민우와 엔터 사장까지 아무도 예측 못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잡겠다고 하죠. 그리고 신민우가 주인공의 엄마에게 했던 짓과 똑같이 그동안 버렸던 모든 돈을 피싱하는데요. 메이크업실에 잠입해서 잠든 사이에 피싱앱을 설치해 놓았고 사장이 실수한 것처럼 출금 시도 흔적도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신민우가 엔터 사장에게 향했고 돈을 내놓으라며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했고 이 모든 건 주인공이 최경민을 통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성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주소를 찍어줄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데요. 급기야 기자들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들이 마주하였고 주인공이 신민우 때문에 새긴 타투는 기도라고 합니다. 신민우는 주인공에게 교회에서 맞게 되죠. 과거 엄마가 돈을 잃어버린 순간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온갖 수소문을 하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며칠씩 집을 안 들어오기도 했죠. 물론 초반에는 의미 없는 짓이라 생각했지만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싱을 당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된 엄마는 신민우를 찾아갔고 무릎 꿇고 비는데요. 이 장면을 본 신민우는 여기서 더 악랄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돈을 빼앗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휴대폰을 다시 받았고 또다시 피싱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또 속아서 넘긴 돈은 총 700만원, 주인공 할머니의 병원비였습니다. 신민우가 이렇게 털어간 돈이 누나의 목숨값뿐만이 아닌 주인공의 집 마지막 바라기였죠. 그렇게 돈만 빨아먹고 결국은 엄마 탓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떠났고 그 이후로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주인공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돌아와달라고, 그 후에는 연락만 해달라고, 마지막에는 살아만 있어달라고 빌었죠. 그리고 신민우를 세 번째로 찾아온 이유, 이전에 조영범을 참교육해주면서 얻은 비밀장부는 그 안에 과거 조영범이 신민우와 짜고 주인공의 엄마 돈을 건드린 증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필요한 이유는 신민우는 증거 없는 일이라고 잡아댈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복수는 이들이 딴 생각할 틈 따위는 단 하나도 없게 준비했죠. 그렇게 주인공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 말곤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 명씩 처리할 때마다 또다시 기도했고, 사람만 있어달라고, 돌아오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 사람만 있어달라고, 그리고 엄마에게 이 모든 게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는 주인공. 그리고 교회로 신민우를 보낸 이유는 오늘까지만 기도할 생각이었던 주인공. 신민우까지만 잡고 엄마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오늘까지만 기도하려고 교회로 부른 거라고 하죠. 그렇게 진짜 복수의 미친놈이 뭔지 보여주는 주인공. 심지어 이 상황마저 생중계되고 있었고 경찰들이 나타난 끝에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게 되었죠. 이 사건은 뉴스에서 다뤄졌고 이 뉴스를 보고 있는 한 여자, 이 여자는 바로 주인공의 엄마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람을 응원할 때 이루어지는 기적, 기도가 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인공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호자 없이 잠시 경찰서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수사로 엄마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주인공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점에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손정환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신민우가 손정환에게 함께 이윤성을 먼저 쳐야 한다고 했었던 주인공의 동창이었죠. 그리고 오는 길에 누군가를 차로 쳤다며 그게 주인공의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윤성의 신경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정환은 주인공 이윤성이 정한 4번째 타깃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주인공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 친구를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엔 윤성이의 엄마가 찾아오게 되죠.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촉법소년 34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생략된 내용이 많으니 촉법소년 1화부터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